어머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혼 반대하셨던 걸로 모자라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애 딸린 이혼녀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재산만 아니면 평생 안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건데 뭐가 불만이니? 어머님, 제발 마음 좀 곱게 쓰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살겠다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 정도 조건의 남자는 길바닥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럼 그런 놈 만나? 왜 내 아들을 만나서 온 식구들을 힘들게 하니? 어머님 아들은 이혼 안 당할 줄 알죠? 저희 이혼하면 어머님 아들도 당장 이혼남 딱지 다는 거라고요. 돈 가지고 사람 갖고 놀지 마시고 제발 마음씨 좀 곱게 쓰세요,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너는 내 며느리도 아니야. 처음엔 이혼 경력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너는 인성이 문제였어. 너랑 살고 있는 내 아들이 불쌍하다.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관한 사연입니다. 아들은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김 씨의 생각과 반대되는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는 아들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당시의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 자 병원에서 약까지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멀쩡히 키워놓은 아들이 이혼녀와 결혼하겠다는데 웃으면서 축하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혼을 한 뒤에는 이왕 한 가족이 된 거 잘 지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 씨는 다 잊었지만 며느리는 그때의 원망을 내내 마음에 품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 일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김 씨는 결혼을 하면 자식을 둘 이상 낳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아들을 가진 뒤에 둘째는 포기했어요. 그러니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양쪽 조부모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김 씨 부부도 하나뿐인 자식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20대 중반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취직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도 하는 것 같았지만 단 한 번도 김 씨 부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아들이 30이 훌쩍 넘어서도 결혼에 기미도 없자 조금씩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너 요즘은 만나는 아가씨 없니? 일도 좋은데 연애도 해가면서 해. 젊었을 때 다 해봐야지. 김 씨의 말을 들은 아들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은 34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너는 왜 중간이 없니? 한 번도 여자친구 만난다는 기별도 없더니 갑자기 결혼이야? 그런 김 씨에게 아들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이야기 듣고 화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제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했다니? 한 번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이혼을 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김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까지 있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물론이고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조차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와 인연을 만났다고 했는데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김 씨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전에 만나는 여자가 없냐고 물어봤을 때도 아들은 그냥 웃어 넘겼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녀라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텐데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 뭐라고 아무런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런데 김 씨가 입을 열기 전에 남편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남편을 말리지도 못했죠. 아들도 본인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아무 말 못하고 김 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그냥 웃으며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들은 크게 상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너도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여태 말을 못하고 있었겠지.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엄마, 이건 설득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도 알아들었을 테니까 다시 생각해봐. 오늘은 이만 가봐라.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 없던 김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돌아가고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끊은 지 몇 년 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김 씨는 잔소리도 할 수 없었죠. 차라리 김 씨도 피울 줄만 알면 같이 피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자식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의 험한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무조건 생각을 바꾸게 해야지. 하지만 그건 김 씨 부부만의 생각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되었죠. 엄마,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또다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겨우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너가 뭐가 부족해서 애 딸린 이혼녀를 만나냐? 이혼한 게 뭐가 어때서요? 그 사람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는 그 사람이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물론 같은 여자 입장에서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들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때도 말했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 너도 알잖아. 더 이상 엄마 아빠 마음에 대못 박지 마. 김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이후로도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평생 속 한 번 안 썩히던 아들이 이건 정도를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마음도 모르는 건지 아들은 미리 연락도 없이 그 여자와 함께 김 씨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김 씨가 아들을 따로 불러내어 소리 죽여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속이 상했는지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아들은 그 아가씨와 함께 거실에 무릎을 꿇고 허락을 해달라 말했어요. 김 씨는 그런 두 사람을 심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의 외모는 애가 딸린 이혼녀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예쁘고 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혼녀가 아니라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다른 조건이 부족했다면 살면서 맞춰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바꿀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지금까지 아들 귀하게 키웠어. 그쪽도 애가 있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결혼을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김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너무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도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 그런데 네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 아들도 그 아가씨도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 역시도 오늘 처음 본 아가씨에게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혼을 하고 혼자 어린 아이까지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던 아들이 그 사람의 아픔까지 떠안는 걸 참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는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제 인생은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상처 주시면 저도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아들은 거기까지 말을 하더니 옆에 있던 아가씨 손을 잡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죠. 남편은 어떠한 말 대신 깊은 한숨을 쉬었고 김씨 역시도 심장이 쿵쿵 뛰는 걸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 일을 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가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고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 그 여자가 받는 상처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모 마음의 대못을 받고 가버렸던 아들은 며칠 뒤에 홀로 찾아왔어요. 엄마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아들이 내민 사진 속에는 아들과 그 아가씨 그리고 그 아가씨의 아들까지 셋이서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가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 꼭 김 씨의 아들이 낳은 자식같이 느껴졌어요. 원래 한 가족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아들에게는 차마 모진 말을 하지는 못했죠. 그 뒤로도 아들은 자주 집에 찾아와 김 씨 부부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여주거나 눈물로 호소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김 씨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또 다시 며칠 후 김 씨는 그 아가씨와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결혼 승낙을 해달라 빌었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를 들은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김 씨와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며느리는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회사 근처에 얻어준 25평 아파트였죠. 내심 아들이 결혼하면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혼자서 살기에 넉넉한 집을 얻어준 것입니다. 너희들 그럼 아이는 또 가질 생각이 없니? 네, 하나 키우기도 빠듯한 세상이고 아이가 또 생기면 지금 선우가 소외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들은 김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는 내심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조차 결혼을 승낙했던 김 씨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아들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남의 자식이었지만 자꾸 보다 보니 손주도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손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때는 아들과 닮은 구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아들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밥을 같이 먹자며 집으로 초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먹으려고 집에서 반찬도 만들어서 왔는데 아들 집에 도착하니 아직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금요일이라 차가 너무 막혀서 아직 퇴근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람이 집에 있을 거예요. 초인종 눌러보세요. 초인종은 아무리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날은 춥고 어디 들어갈 곳도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으니 아들은 일단 집에 들어가 있으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어쩌지? 그래도 애들 집인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아들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들락거리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고 있는 집이라 함부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워낙 추운 날이라 언제까지 남편과 함께 복도에 서 있을 수는 없었고 아들이 도착하려면 20분 정도 남았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고 거실 소파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 집에 있었니? 우리가 초인종 몇 번 눌렀었는데 아, 네.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이 안 열린다고 하니까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죠. 며느리는 김 씨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도 기분 나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쏘아붙이던지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주인 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상황은 김 씨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뻔히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로도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은 무척이나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가 하는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김 씨와 남편을 바라보는 눈초리도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선우는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어차피 어머님 손자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어차피 남의 자식은 못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선우가 남의 자식이면 어차피 어머님 손주도 아니죠. 결혼 전에 했던 김 씨의 말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며느리였어요. 김 씨는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나마 아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덜하는 듯 했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 김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며느리 생일을 맞아 좋은 화장품을 사서 택배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얼마 후 며느리가 직접 집으로 가져와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불편해요. 우리 아들한테 상처 준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없으니까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어머님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라 생각지 마시고 그냥 아들의 아내라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서로 소닥보듯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직설적인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살 줄은 몰랐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지만 일단 가족이 되고 난 후에는 다 같이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들 역시도 며느리에게 이런 사실을 들었는지 한동안 심란해 보였어요. 엄마와 아내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는 김 씨의 마음도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김 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다 같이 여행 한번 가시는 건 어때요?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는지 아들의 목소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가까워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김 씨도 아들의 말을 듣고 그러자고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며느리와 이렇게 척을 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 못했고 김 씨만 아들의 가족과 함께 강릉 동해안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 보기엔 김 씨에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여행 제안을 했을 때 같이 가자고 승낙한 것만 보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회포를 싹 다 풀어낼 생각이었어요. 아이고, 아드님이 아빠를 완전 쏙 빼닮았네. 수산시장에 갔을 때 상인이 아들과 손주를 보며 칭찬을 해주었고 며느리는 그 말에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 씨는 약간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온 젊은 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바닷가 산책을 하면서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김 씨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춥진 않으세요? 아까 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
저녁엔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먹으러 갈까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이번 여행에 따라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피곤해하는 손주를 먼저 재워두고 김 씨와 아들 며느리 셋은 거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회를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은 술이 모자라는 것 같다며 술을 사온다고 편의점으로 향했고 며느리는 그 사이에 잠시 전화통화를 하고 온다며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씨는 먹던 술상을 대충 정리하다가 빈 술병을 분리수거하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왔어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시골 펜션이었는데 건물 반대편에서 며느리가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같이 가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야. 난 그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 날 것 같아. 그 여자가 내 아들도 손주로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 아예 인연 끊고 살고 싶은데 나중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외아들이라 재산은 싹 다 우리가 받게 될 테니까. 나중에 그 집안 노인네들 더 나이 먹으면 그땐 요양원에 콱 처박아 버려야지.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보다 더 크게 놀란 사람이 있는데 바로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갔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로 며느리가 김 씨를 증오하고 있는 줄은 아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긴 했어도 결국엔 김 씨와 남편이 고집을 꺾고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김 씨에겐 나름대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한 건데 그럼에도 끝까지 앙심을 품고 복수를 꿈꾸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 무리였어요.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어디 가시게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더는 며느리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들었잖아. 어차피 이렇게는 가족이 될 수 없다. 어차피 넌 이 와중에도 선우 엄마랑 살 거잖아. 아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숙소로 올라온 며느리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보다 김 씨가 사람 보는 눈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더 강력하게 결혼을 반대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며느리를 보며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의 부모를 이렇게 대하고 나중에 원망을 안 들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의 조건이나 재산 등은 김 씨 부부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건 자신이었죠. 선우 엄마가 나한테 그랬지? 선우는 내 손주 아니니까 손주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선우 엄마도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잘 지내보려 노력했는데 도저히 이젠 안 될 것 같아. 어머님 오해예요. 나도 남한테 내 재산 나눠줄 생각 없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다시 돌려주고 나중에 우리한테 한 푼도 받아갈 생각하지 마라. 결혼 반대한 일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안 갚음할 생각에 속이 시원했니?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부모가 없어도 아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그렇게 살아봐.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여전히 부모 도움받고 살기를 바랬던 거냐? 아들은 김 씨에게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어떻게든 서로 오해를 풀고 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신도 빨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뭔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다. 이젠 내가 안 될 것 같아? 너도 마음에 없는 사과할 필요 없어. 김 씨는 아들 며느리를 뒤로하고 짐을 챙겨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보름 뒤 아들은 김씨 명의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들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비슷한 아파트 전셋집을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인 것 같았어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혼 반대하셨던 걸로 모자라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애 딸린 이혼녀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재산만 아니면 평생 안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건데 뭐가 불만이니? 어머님, 제발 마음 좀 곱게 쓰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살겠다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 정도 조건에 남자는 길바닥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럼 그런 놈 만나? 왜 내 아들을 만나서 온 식구들을 힘들게 하니? 어머님 아들은 이혼 안 당할 줄 알죠? 저희 이혼하면 어머님 아들도 당장 이혼남 딱지다는 거라고요. 돈 가지고 사람 갖고 놀지 마시고 제발 마음씨 좀 곱게 쓰세요,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너는 내 며느리도 아니야. 처음엔 이혼 경력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너는 인성이 문제였어. 너랑 살고 있는 내 아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며느리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이후 반년도 못 가서 아들은 이혼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그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김 씨는 이혼한 아들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김 씨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은 건 며느리보다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식이라지만 어차피 그럴 거라면 그냥 아들이 본인의 인생을 알아서 살 수 있게 놔둬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김 씨는 아들에게 예전에 살던 그 집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이혼녀를 또 만나던, 애가 열이 딸린 여자를 만나던 너가 마음대로 하고 스스로 책임지라는 말을 해줄 뿐이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인생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